안녕하세요. 패스트 IELTS 김지희입니다. 지금은요, 내가 리딩을 처음 공부하려고 시작하는데, 혹은 IELTS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이제 문제집을 사왔고,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분들께 문제 푸는 순서와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IELTS의 리딩은 총 4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패스지는 3개가 나옵니다. 1이 있고 2, 3 이렇게 나와요.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운 유형이 나옵니다. 지문의 내용이 조금 더 추상적이고 문장의 구조도 점점 더 어려워져요. 패스지 1은 문장의 구조가 쉽고 좀 해석이 안 되는 게 별로 없고, 근데 패스지 3은요 뭐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2번, 3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다 읽고 모르는 단어 없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난이도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게 패스지 난이도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형을 볼게요. 유형은 이렇게 true, false, not given 고르는 거. 문제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언급이 안 됐는지 알 수 없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얘를 중하라고 볼 수 없고, 이 문제들마다도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7.0짜리 문제, 어떤 거는 6.5짜리 문제, 어떤 거는 5.5짜리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쓸게요. 중하에서 중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는 앞에 있는 패스지를 요약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를, 여기 only one word, one word only 있죠? 한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변형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어가 있죠? 어가 있으면 여기 반드시 단수명사가 와야 되죠? 그럼 지문에도 그 단어는 단수명사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관식은 다 복붙해도 됩니다. 컴퓨터를 시험 보시면 복붙해서 푸시면 됩니다. 타이핑하다가 이제 그 오타 나는 것보다 복붙해서 푸시면 되고, 변형이 안 됩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인데 하에서 중하로 할게요. 단어의 난이도는 만약에 문제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분포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지문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구조가 복잡하다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헤딩은 중상에서 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분들께서 체감하는 난이도가 그렇습니다. 헤딩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도 저만의 헤딩 스킬이 있어요. 제가 헤딩 문제 잘 푸는 스킬, 이거 꼭 찍을게요. 헤딩 스킬 꼭 찍을게요. 헤딩 제가 알려드린 대로 풀면 갑자기 나 반타작 했는데 갑자기 한 개밖에 안 틀리는 유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쉬운 유형이죠? 객관식은 2개의 문제가 지금 25, 26번 문제예요. 둘 중 하나 맞추면 하나만 틀리고 하나 맞춘 거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A, B가 정답이라고 하면 A를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B, A 이렇게 써도 돼요. 둘 다 맞게 채점이 될 것이고요. 객관식의 문제는 얘는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지문에 있는 문장과 이 선택지에 있는 문장을
다시 이제 재진술하거나 패러프레이즈해서 이렇게 재진술 해놓은 것인데 얘는 난이도 조절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면 마구마구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쉽게 만들면 쉽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어렵게 된다면 킹 조조에 대한 내용으로 킹 조조에 대한 내용을 바른 것은 세부 내용 묻는 문제인데 이것처럼 킹 조저에 대한 내용이 글 전체에다 있어. 글 전체. 킹 조저가 A부터 다 시작해. A부터 G까지 다 나와. 그러면요. 이 정답이 그 있는 정답이 분포한 단락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까? 중에서 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에서 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에상. 자, 얘는요. first paragraph에서 찾으세요. second paragraph 찾으세요. 이런 것은 난이도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중하에서 중 정도. 자, 이것들은 딱 첫 번째 first paragraph 읽고 풀면 되고 second paragraph 읽고 풀면 돼요. 문제 푸는 순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관식 이거 주관식인데 아까 주관식이랑 조금 다른 점이 보기가 있죠. 보기가 있으면요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어려워지면 얘는 하 문제였잖아요. 지금 보기가 있는 순간 갑자기 이 문제가 상으로 바뀝니다. 중상에서 상 할게요. 중상에서 상. 왜냐면 여기에 들어갈 말을 내가 찾았어. 그 단어를 찾았는데 이 단어를 이제 지문에서 지문에서 정답을 찾았고 그다음 그걸 한 번 더 꼬아서 골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단어가 정확히는 없어요. 가장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가장 의미가 비슷한 걸 찾아야 돼요. 이 단어가 내가 미리 생각한 정답이랑 사전적인 동의어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맥락상 동의어로 나올 테니까 패러프레이즈가 2번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문제로 갈 때 또 문제에서 보기로 갈 때 패러프레이즈 2번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 문제 오답을 만들기가 되게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여기는 지금 명사가 나왔지만 이 명사가 들어갈 정답이지만 우리 이 정답의 근거는 어떤 동사에서 패러프레이즈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어가 바뀌니까 선택지를 만드는 자유도가 올라가요. 우리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 조절이 자유로워요. 그 다음 자 이거 어렵게 느낍니다. 중상에서 상 할게요. 근데 이것도 헤딩이랑 되게 비슷해요. 헤딩에서 제목 찾기였는데 List of people 이런 진술을 한 학자 이름 골라라. 헤딩이랑 비슷해서 헤딩 푸는 것과 이거 푸는 것이 조금 이제 스킬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스킬이 체화되고 잘하게 되면 같이 잘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을 한번 싹 봤어요.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정답들이 다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은 1번 답 다음에 그 다음 2번 답이 나오고 2번 다음에 3번이 나와요. 거의 이렇게 대부분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안 나올 때는 2번과 3번의 정답이 한 문장에 동시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는 있으나 거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푸시면 되는데 이 6번, 7번 푸실 때는 두 번째 유형의 첫 부분과 좀 겹칠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답이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1번 정답 여기 있었고 2번 여기 있었고 3, 4, 5, 6, 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8번의 정답이 여기 있어야 되지만 8번의 정답이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8, 9, 10번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리딩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형을 마지막 때 풀 때쯤에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먼저 읽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동시에 풀 수 있어요. 지문을 한 번만 읽고. 우리가 문제가 리딩에서 1시간 내에 이것을 40문제를 푸는 것인데 1시간 내에 못 푸는 이유는 일단 해석이 정확히 한 방이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읽고 나서 문제 풀고 문제 또 읽고 이렇게 문제와 지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를 줄여야 해요. 횟수를 줄여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풀면 읽었던 때 또 읽게 되니까 동시에 푸는 겁니다. 여기는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자, 1번의 문제를 읽고 지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Polar bears suffer from various health problems due to the buildup of fat under their skin. 그들의 under their skin,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 build up, 지방이 쌓인 것 때문에 various health problems를 겪는데요. 자, 그리고 주인공은 polar bears입니다.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요. 지문을 읽을 때 유심히 봐야 하는 키워드입니다. 문제 읽고 키워드 표시하기. 이 키워드를 표시한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 키워드 찾기. 저는 이것을 시그널이라고 해요.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준다고 해서 시그널이라고 해요. 시그널 찾기. 그러니까 키워드랑 시그널 똑같은 말이에요. 자, 북극곰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는데요. 근데 여기까지만 맞으면 안 되고 얘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부사절은 중요합니다. 이 부사절 혹은 부사구 때문에 정답이 갈릴 수도 있고 한 단어 부사 한 단어 혹은 형용사 한 단어 때문에 정답이 갈립니다. 뒤에 중요해요. 지방 조직 때문에 피부 아래 지방 때문에 헬스 프로블럼 많이 겪는데요. 자, 그러면 시그널 찾아봅시다. 시그널 찾아볼게요. 북극곰은 아주 되게 그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쭉 읽다가 지금 제가 어떻게 읽고 있어요? 되게 빨리 읽고 있죠. 자, 지문을 읽을 때는요. 시그널 찾아서 스키밍합니다. 자, 스키밍은 빠르게 읽어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빠르게 읽는다고 해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맥락을 읽어야 돼요.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무슨 내용을 대충 말하고 있는지는 핵심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하는 실수는 시그널 단어, 아까 health problem 이런 단어만 찾으면서 아예 얘를 그냥 내용 파악 안 하고 문자처럼 문자 그대로 인지하면서 해석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수가 5.5 이상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우리 시그널 찾아야 돼요. fat,
보이시죠? On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have up to 11 centimeters of fat underneath their skin. 자, 그들의 스킨 그대로 나왔고 fat 그대로 나왔죠. 근데 underneath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문제에서 그냥 under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health problem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여기 health problem이라고는 안 나왔고 이것의 이유는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북극곰들은 아주 극도의 북극 그 기후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거였어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기후에도 잘 적응한다는 거였어요. 그 적응한다는 게 적응할 수 있는 이유가 지방 때문이래요. 자, health problem 나올 때까지 더 읽읍시다. 인간이 그 정도의 지방 조직이 있다면 would be considered obese. 그 비만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당뇨병이나 심장병 이런 걸로 고통받았을 거래요. 그런데 the polar bear experienced no such consequences. such가 뭘 가리키는 거죠? 이런 결과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결과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런 결과는 앞에서 말한 인간이 갖는 당뇨병 이런 heart disease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북극곰은 당뇨병도 안 걸리고 또 심장병도 안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긴 했네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갑시다. 문제로 돌아가서 북극곰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린 정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false라고 할 수 있죠. F로 표시하고 false인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various health problem 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지문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such consequences로 나왔고 이것이 가리키는 게 diabetes, heart disease였습니다. 그리고 under이라는 단어는 underneath로 바뀌었고 suffer from은 experience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지문 문제에서 키워드를 표시한 다음에 지문에서는 그 정답이 나오는 시그널을 찾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그런 단어를 찾는 겁니다. 이 단어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정답의 근거 찾기라고 해요. 정답의 근거. 내가 이 1번을 false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IELTS는 무리하게 추론시키는 문제가 별로 없고 정답의 근거를 콕콕 박아놔요. 그래서 정답의 근거를 특정한 단어로 콕콕 집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under는 underneath로 바뀌었고 이거는 diabetes와 또 뭐였죠? heart disease 나왔고 suffer from은 experience 나왔고 정답의 근거를 마지막으로 찾는 게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문제 읽고 키워드 표시하기, 그 지문을 읽으면서 시그널 찾기. 그 시그널 찾았으면 정확히 해석하면서 정답의 근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 푸는 방식은 모든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헤딩이나 주관식 이런 유형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